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총리는 이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을 했어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우리 정복이 형이 왜 총리가 당선자 워크숍을 가느냐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에서 그 더듬더듬 대본을 읽는 그런 장면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김민석 총리는 우리 정복이 형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일을 한다. 니들은 떠들어라. 이게 김민석의 저는 매력인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싸우는 법이 뭐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잖아. 이게 뭐 저기 그 겁먹은 개가 짖는 법이라고. 큰 개들은 짖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호랑이가 짖습니까? 사자가 짖어요. 안 짖잖아. 그냥 조용히 가서 목덜미를 물어 뜯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도 이 겉보기에는 뭐 젠틀하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외견상으로 볼 때는 좀 파이팅이 없는 그래서 사실 좀 인기가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 유권자들의 트렌드가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 트렌드가 좀 뭐 테토남이라고 그러나? 이제 거친 남자, 그 뭔가 좀 세게 파이팅하는. 그러니까 뭐 잘 싸우는 사람 좋아하잖아. 그래서 또 정청래 뽑아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들이받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좀 트렌드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의 이제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유권자들에게는 조금 너무 좀 싱거운 거죠. 약간 평양냉면 같은 거지. 이게 좀 캡사이신을 팍팍 뿌려가지고 이게 뭐 엽떡이라고 그러나? 그냥 매운 떡볶이를 막 매운맛을 먹고 싶은데 요즘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요즘 뭐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봤는데 하도 이제 화제가 되니까 조금 봤는데 이게 뭐 교권보호국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문제들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들 두들겨 패고 이런 드라마더라고.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막 통쾌한 거죠. 막 두들겨 패니까.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자본주의가 너무 양극화되면서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많아지고 사회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복수극 이런 데 이제 열광을 하는 것 같아. 뭐 예전에 뭐 모범 택시 같은 거 있잖아. 그냥 막 가갖고 막 좋은 얘기 막 두들겨 패는 거 그냥. 나쁜 놈 보면은 무슨 법이고 나부랭이고 없고 그냥 가서 그냥 두들겨 패는 거 그냥. 이게 이제 세상이 답답하니까 이런 이제 트렌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막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이런 이제 조니과 같은 캐릭터를 좀 선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에는 사실 김민석 총리가 잘 맞지 않는 듯한 뭐 이런 이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인기가 뭐 높지는 않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좀 샤라웃을 해줘야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건데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더 이게 시원한 맛이 더 시원해요. 더 사이다 맛이 있어. 그러니까 평양냉면이 처음 먹을 때는 좀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그 냉면 맛에 한번 눈을 뜨게 되면은 그 중독성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자극적인 맛은 그 먹을 때는 이제 맛이 있는데 금방 질리잖아. 근데 평양냉면 같은 이런 슴슴한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런 매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캐릭터가 세다. 겉으로는 저렇게 진짜 센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막 짖지 않고 그냥 조용히 푹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조용히 푹. 아니 그 영화 보면 그러잖아. 꼭 악당들이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군. 내가 그난 1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말이야. 이날을 기다려왔다. 외팔이. 이제 한번 내가 나의 분노를 담아가지고 막 장방설을 풀잖아. 그러다가 나한테 푹. 아니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영화에서 대사 긴 놈이 죽는 거예요. 대사 긴 놈이 죽는 거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수들은 그냥 찌르면 되지 뭘 말을 해. 뭐가 뭘 내가 10년을 기다려왔다. 그냥 기다리다 죽는 거야 임마. 뭘 기다리긴. 원수를 봤으면 그냥 찔러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말 많은 사람들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못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같이 이 조용한 카리스마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더 빠져드는 저는 그런 카리스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그 무섭게 생긴 정복이 형, 제가 이렇게 그 최고위원회 볼 때마다 우리 이제 강두구 의원이 참 그 안 됐어요. 강두구 의원이 꼭 그 정복이 형 옆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정복이 형 옆에 앉아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이제 득구 형님이 꼭 그 정청래한테 한마디 하잖아. 쓴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 얼마 전에도 뭐, 정권은 짧고 뭐, 당권은 더 짧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거의 뭐, 정청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정복이 형이 옆에 앉아 있는데, 정복이 형이 옆에서, 예? 야, 뭐, 당권은 더 짧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득구 형님이 싹 눈이 돌아가. 내가 가만히 보면은. 옆을 싹 보더라고. 정복이 형 쪽을 싹 보면서 한 대, 이렇게 주먹이 날라올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느낌이. 그러잖아요? 예, 그 정복이 형이 옆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막 정청래를 조지고 있으면은 본인도 이제 이게 뭐 불안한 거야. 그래갖고 슬쩍슬쩍 쳐다보더라고, 꼭, 정복이 형 쪽을. 예? 그 상당히 무섭잖아요, 우리 정복이 형이. 예? 그래갖고, 우리 김민석 총리를 막 공개 저격을 하고, 예?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김민석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 오늘 또 당선자 워크숍, 예, 충북 지역 당선자 워크숍에 그냥 가서 본인은 내 할 일을 한다. 이게 뭐 반격을 안 하잖아요, 조용히. 예? 그냥 뭐 반격하고 싶으면 이제 문자는 좀 보내요, 그죠? 예? 유시민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광남 좌파 유시민 책 팔아야 되는데 이런 뭐 가끔 문자는 보내지. 예.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문자 보내고 꼭 사과하잖아요, 꼭, 그죠? 사람 죽여놓고 사과하더라. 우리 김민석 총리는, 그때 유시민 작가, 뭐, 막 ABC 주접 들고 다닐 때, 예, 문자 누구였죠? 하여튼 뭐 국회의원한테 문자 하나 싹 보내가지고, 예? 거기, 강남좌파 우리 시민이 형, 책 팔려고 저러나봐. 뭐, 이거 보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리고 팍 찔러놓고, 다음날 또 SNS에다 사과해요. 미안합니다. 젠틀하게. 시민이 형하고 사이 좋습니다.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푹 찌른 다음에 시민이 형 강남 좌파 푹, 그리고 다음날 뻔뻔하게 사과를 해.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현이었구나, 김현. 예. 김현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죠, 그죠? 그리고 다음날 사과해. 그러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사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민석 총리 같은 이 스타일이 민주당을 휘어잡는 데는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봐요. 막 싸우면 안 돼요. 시끄럽게 싸우면 안 돼. 시끄러우면은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안 좋잖아요. 그냥 조용히 뒤로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푹 찌르고 보내버려야지. 그걸 막 최고위원회에서 싸우고 뭐 청래파가 어떠니, 청래당이었더니, 친청이었더니, 친명이었더니, 친석이었더니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거야, 저는. 예, 복만삼님, 정복이 형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나 보더군요. 목소리가 여성스럽던데 저도 50 넘으니까 그래요. 그런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 예, 충북 지역 당선자 워크숍에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예, 요 연설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당선되니까 좋으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쁨 중에 하나가 이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용환 곧 지사님을 포함해서 당선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당선자분들, 그리고 그 승리의 역사를 함께 읽어내신 우리 충북의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선거 때 선거운동 못 해보고, 선거에 대해서 가서 말 못 해보고, 이 마음대로 지지한다는 표현을 못 해본 시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 정부에 파견되어 있는 저희 당의 장관들도 그랬고, 누구보다도 대통령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여당의 선거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기 때문에 정부와 열심히 뛰어서 선거 직전까지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산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당에 탁 토스하면 당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선거 기간을 싹 치러서 그것을 선거의 결과로 만들어내고, 그 선거 결과를 다시 정부가 이어받아서 국정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러한 협력의 관계입니다. 큰 기대가 있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기 한 2, 3일 전인가요? 매주 하는 주례보고 때 대통령님께 매주 주례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상의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2, 3일 전인가 주례보고를 할 때 대통령님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황금시대의 입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지표가, 모든 가능성,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입구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초로 그러한 황금시대를 만드는 첫 입구에, 첫 문을 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완벽한 승리로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10년, 20년, 30년, 마치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던 그 장기간의 기간처럼 미국이 루즈벨트의 3연임을 통해서 뉴딜 시대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선도국가로 우뚝 섰던 그때처럼 그런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명감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의미 부여했던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긴장을 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이기지 못하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국민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선거가 끝나고 긴장과 혁신의 시간에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긴장을 우리의 혁신으로 이어내야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인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이어갈 민주당으로서의, 민주당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다라고 불려지는 충북에서 저는 우리 이번에 당이 거둔 성적을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평균 이상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축의 박수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잘 나가다가 자칫하면 참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신발끈을 매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확실한 지속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의지와 확신을 함께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저는 정부에 파견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는 당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당으로 돌아와서 우리 정부의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국정 성공을 여러분과 함께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궈온 지난 수십 년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만난을 헤치고 다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쁘게 조만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석 총리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리진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김민석 총리의 이제 뭐 저런 연설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뭐 딕션, 그리고 원고도 없잖아요. 원고도 없이 헤이위키님 김민석 멋져불어. 저렇게 뭐 줄줄 이 물 흐르듯이 이런 연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설에 이제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제 메시지잖아요. 근데 원고 없이 아주 품격 있는, 깊이 있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건 사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상황이었죠. 도시의 농부님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정청래와는 격이 다르네요.
그 비교하는 게 이제 김민석 총리를 욕되게 하는 거죠. 사실 정청래와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나름 이제 고수들 사이에서는 그 가끔 이제 하루 강아지들이 고수들한테 막 덤벼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막 그게 이제 창피한 거지 일단은. 덤벼들게 놔뒀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창피한 건데 지금 뭐 정청래가 김민석 총리하고 경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좀 창피한 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운동 출신들 요즘 뭐 학생운동 출신들에 대해서 그 사회적 인식이 그닥 좋지는 않죠. 예, 이제 386 정치인들이 이게 학생운동권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운동권이라면 이제 경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운동권들은 영재들인 거예요. 정치 영재들. 예. 21~22살부터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예, 복만삼님. 김민석 총리님은 입에서 훌륭한 연설이 줄줄 흐르고 유해 시민은 입에서 대소변이 줄줄 흐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 영재인 거잖아요. 영재 프로그램을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생운동권들이 뭐 지금은 이제 학생운동권도 많지도 않지만은 정치를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만 성장을 하면은 나라에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거 386 정치인들은 이게 본인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삐뚤어진 짓을 많이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은 원래는 이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이제 중심적 역할,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운동권 출신들, 학생운동 출신들은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연설하는 거 이런 걸 다 훈련을 해가지고 성장을 한 거잖아요. 20대 초반부터 이제 저도 뭐 한두 살 때부터 뭐 대중연설 뭐 이렇게 뭐 대단히 큰 자리는 아니지만은 대중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저도 전에는 제가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거 뭐 학생회장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유세도 해야 되고 연설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입으로 먹고 사는 입으로 한몫하는 뭐 그런 성향의 인물이 됐는데 그게 어쨌건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제 그 영재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도 영재 중에 영재 출신인 거지. 80년대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학생운동의 리더로서 학생운동을 이끌어왔고 또 옥고도 치렀고 또 바로 정치에 입문해서 그 대한민국 역대 정치인 중에 최고의 연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탁월한 저런 뭐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 유권자들이 김민석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그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 친문들이 김민석을 위리안치시켰잖아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영월에 유배를 보내놓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민석의 역량과 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고 있지만은, 뭐 지금 40, 50대만 되더라도, 김민석이란 인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처음, 김민석의 어떤 능력을 보게 된 게, 지난 뭐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픽업을 해서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 그때 이제 김민석을 발견하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뭐 지금도 뛰어나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런 말이 어폐가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오랫동안 이제 지켜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저는 김민석 총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제 지적 능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왔잖아요. 그 친문 세력들 지금 보세요. 문조털레유 하는 짓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평택 선거 보면서 완전히 질렸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 문조텔레유한테 완전히 질려버렸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 사실 민주당에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은 못 느꼈을 거야. 왜냐하면 뭐 친노친문을 지지를 해왔으니까. 근데 진짜 사람 질리게 합니다. 정적들에 대해서
진짜 잔인할 정도로 공격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걸 홀로 10여 년 이상 이 문조털레유의 왕따를 혼자서 이겨내왔던 거잖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런 친문 세력들의 학교 폭력이다, 제가 학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폭이지 당폭. 학폭이 아니고 당폭. 10년 동안 저런 당폭을 당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걸 다 모두 이겨내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셨다라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친문들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평택에서 당한 게 뭐 길어야 한 달이잖아. 근데 그거를 김용남 후보가 한 달 동안 당한 걸 이재명 대통령님은 10년 동안 당한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내내 그랬어 이것들이. 진짜 질리게 만다, 질리게. 제가 뭐 김어준이나 이 문조털레유 세력들하고 사실 좀 저는 오래됐죠. 그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게 지난 이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이상한 놈이어가지고 진짜 갈라치기 세력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지켜봤으니까 이재명이 당하는 걸 이재명이 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건 아니지만 멀리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놈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이재명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시작을 한 거고 욕 먹으면서 이제 그 길을 그 갈라치기의 한 길을 제 3, 4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이제서야 뭔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동안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고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 뭐 예상을 했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와 같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옆에서 지켜줘야 이재명 정부가 전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의 농부님, 80년대 중반 운동권이 가장 강할 때 리더 중에 리더, 문재인 때 기득권 하지 않은 건강한 운동권, 이재명이 다시 일으켜주고 이재명에게 큰 힘이 되어줄 사람. 그래서 김민석 총리와 같은 인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줘야 이재명 전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목 놓아 외쳤던 거고요. 윈디님, 아까 발라드 1년 중 제일 많이 웃었습니다. 죽는 줄. 그런데 고소당할까봐 걱정이네요. 아니 뭘로 고소할 건데? 예술인데. 아니 뭘 고소할 거예요? 자기네 이름이 욕이야? 제재님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에 그 털레반들이 저는 웃기는 얘기 하더라고. 아니 문조털레유로 막 혐오를 조장한대. 막 혐오의 언어래. 아니 문조털레유가 뭘 혐오를 했어? 누가 혐오해요? 문재인이 혐오스러워? 조국이 혐오스러워? 아니면 털보가 혐오스러워? 막 혐오의 언어를 쓴대 우리가. 지들은 막 김민세 막 이러면 뭐 조롱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문조털레유가 조롱이에요? 본인들 이름 아니야 본인들 이름. 그래서 이건 창작의 자유 창작적 뭡니까 허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할 테면 해봐. 그리고 아니 거기 뭐 제가 뭐 누구 욕했습니까? 노래 가사를 보세요. 문조털레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게 욕이에요? 이게 명예훼손이야? 제발 입 닥치고 꺼져줘 그만.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들도 이상해 제가 가만히 볼 때. 아니 이게 뭐가 뭐 욕이 없잖아 뭐가. 누구를 뭐 모욕을 했어. 허위 사실을 제가 퍼뜨렸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문조털레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그런 뜻이다 문조털레유가. 근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입 닥치고 꺼져라. 아니 이 정도 노래도 못 만드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 안 돼요. 리비에스님 감사합니다. 자기 검열을 하면 안 돼. 이거 너무 길어졌네. 그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여러분들이 재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위리 안치돼 있어서 본인의 능력을 선보일 수 없었던 김민석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재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재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당대표 선거를 사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망한 수준인 거예요 지금. 뭐 정청래가 아니라 누가 나와도 제가 볼 때는 뭐 김민석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 민주당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럴 능력을 가진
그런 실력을 가진 정치인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